안녕하세요. 요즘 비트코인 가격 보면 정말 머리 아프시죠? 올랐다 싶으면 내리고, 내렸다 싶으면 또 오르고, 도대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하기 짝이 없는 비트코인 퍼즐,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지금 가격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 진짜 이유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비트코인 가격, 도대체 왜 이렇게 정신없이 흔들리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단서는요, 지금 시장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요, 마치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한쪽에서는 거시경제라는 그러니까 시장 바깥의 큰 힘이 꾹 누르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기관 투자라는 시장 안의 힘이 이걸 막 들어 올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지는데요. 왼쪽을 한번 보세요. 지정학적 리스크다, 인플레이션이 끈적끈적하게 안 잡힌다, 금리 인하는 계속 미뤄진다. 이런 거시경제의 역풍들이 계속 불어오니까 투자 심리가 확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또 얘기가 달라요. 기관들이 정말 꾸준히 현물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구조적인 순풍이 돼서 가격을 밑에서부터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계속 누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계속 밀어 올리고 정말 팽팽한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팽팽한 상황에서 재밌는 건 비트코인이 다른 알트코인들이랑은 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만 좀 다른 세상에 있는 느낌이랄까요? 왜 비트코인만 유독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죠. 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알트코인들은 거시경제 안 좋다는 소식만 들리면 그냥 힘없이 쭉쭉 빠지는데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꽤 잘 버텨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밑바닥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력한 사자 세력이 계속해서 가격을 방어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자 세력의 정체가 바로 이겁니다. 현물 상품을 통한 구조적인 기관 수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돈 많은 기관들이 ETF 같은 현물 상품을 통해서 그냥 꾸준히 기계적으로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가격이 폭락하려고 해도 딱 버텨주는 아주 단단한 바닥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단단한 바닥이 있다면서 가격은 왜 이렇게 위아래로 심하게 요동치는 걸까요? 자, 드디어 단기 가격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바로 파생시장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 미친 듯한 변동성을 이해하려면요, 현물 시장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진짜 파는 바로 파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왜 파생시장이냐? 첫째, 선물 거래량이 현물 거래량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건 뭐냐면 실제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것보다 계약으로 오가는 돈이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도 이쪽이 훨씬 세겠죠. 둘째, 미결제 약정이 계속 늘고 있어요. 이건 시장에 돈이 더 많이 몰리고 판돈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판돈이 커지면 변동성도 당연히 커지죠. 마지막으로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은 가격이 조금만 반대로 움직여도 즉 조금만 올라도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아주 민감해지는 거예요. 작은 불씨 하나에도 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요, 가격이 한 방향으로 시원하게 쭉 오르거나 쭉 내리는 그런 추세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대신에 아주 반사적인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평균 획이라고 하는데 비유하자면 고무줄 같은 거예요. 한쪽으로 쭉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죠? 탁 놓는 순간 다시 제자리로 튕겨 돌아오잖아요. 지금 가격이 딱 그런 시기입니다. 너무 오르면 떨어지고 너무 떨어지면 다시 오르고 계속 제자리를 찾아가려는 움직임이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고무줄을 탁 하고 튕겨버리는 결정적인 방아쇠가 바로 쇼트 스퀴즈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돈을 건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다시 사들여서 포지션을 청산해야 합니다. 아, 나 망했다 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이렇게 허겁지겁 사는 물량이 쏟아지니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더 오르죠. 그럼 다른 숏 포지션들도 터지고 이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가격이 순식간에 폭등하는 현상, 이게 바로 쇼트 스퀴즈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의 변동성 사이클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쇼트 스퀴즈가 빵 터지면서 가격을 특정 구간까지 순식간에 멱살 잡고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이 스퀴즈의 힘이라는 게 영원할 순 없죠.
연료가 다 떨어지면 가격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스르륵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다음 움직임을 위해 잠시 숨을 고르면서 횡보하는 거죠. 힘을 다시 모으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 1, 2, 3번 스텝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걸 최근 가격 움직임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난 일주일만 봐도 그렇죠. 71,800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갑자기 65,600달러까지 훅 빠졌어요. 그러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7만 달러 근처까지 다시 튀어 올랐죠. 지난 24시간 움직임도 보세요. 딱 특정 박스권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제가 길게 설명드린 한 방향으로 가는 추세가 아니라 고무줄처럼 튕겨다니는 평균 회귀 움직임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파생시장이 모든 걸 쥐고 흔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한 1, 2주 동안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뭘 주의 깊게 봐야 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현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확률적인 전망입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죠.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하는 보장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시나리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큰 이변이 없다는 가정하에 지지선을 보겠습니다. 바로 67,000달러입니다. 이 가격대가 아주 중요한 1차 방어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위쪽으로는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저항선은 74,000달러입니다. 만약 아까 말씀드린 쇼스 퀴즈가 또 한 번 터져준다면 가격이 이 근처까지는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앞으로의 시나리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기본 시나리오, 거시경제 쪽에서 별다른 악재가 터지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비트코인이 아까 말씀드린 67,000달러에서 74,000달러 사이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리스크오프 시나리오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갑자기 유가가 폭등한다거나 인플레이션 지표가 아주 안 좋게 나오는 부정적인 서프라이즈가 터지는 경우죠.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위험 자산을 다 던지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가격이 65,500달러를 향해서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네, 바로 이 65,500달러. 이 숫자는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가 바로 마지노선 같은 거예요. 만약에 거시경제가 정말 안 좋아져서 이 가격마저 위협받기 시작한다면 그건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꺾여서 본격적인 하락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을 쥐고 흔드는 두 개의 거대한 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장의 외부에서 덮쳐오는 거시경제라는 거대한 파도, 그리고 시장 내부에서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소용돌이치는 파생시장이라는 블랙홀. 과연 비트코인의 미래는 이 둘 중 어느 쪽의 손에 달리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